예, 예, 조금 늦었는데,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살짝 시작하기 전에 밑밥을 좀 깔자면, 저도 이거 공부를 해봤는데, 다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좀 보다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몇 번 리바이벌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예약어예요. 지금 이제 고의 예약어인데 저희가 뭐 익숙하게 아는 예약어들도 보이고 좀 이제 생소한 예약어도 보이는데 일단 뭐 이거 자체의 문법도 중요한데 어떤 뭐 쓰임새는 실제로 뭐 제가 여기서 뭐 이거를 발표한다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제 하면서 조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쪽을 좀 찾아서 정리를 했고요. 뭐 이게 이제 블로거들도 있고 이것들을 원래 잘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어서 좀 믹스해서 만들었는데 어 이게 앞장은 이해가 쉬운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있어서 혹시나 막히면 그냥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법 공부용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링크를 하나 열어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뭐 지금 고를 가지고 개발하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고를 가지고 개발하시지 않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실제로 고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익힐 때는 요 이제 URL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실제로 고가 컴파일러 없이 그냥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카피 하셔가지고 런을 해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보이나요, 지금?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면 런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들을 실제로 런을 해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가 원래는 이 30분 이걸로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공부하면서 따라가 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이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본인이 그냥 혼자 아는 거네 하고 쭉쭉쭉 넘어가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일단은 그냥 좀 그 별도로 좀 정리한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한 2, 3일 전부터 이걸 좀 팠는데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 기본적인 문법은 일단 뭐 저희가 패키지에 이제 임포트에 이 FMT라는 거의 기본적인 인클루드 임포트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고 실제로는 이제 메인 펑션을 써서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 뒤에 세미콜론이 없어요. 이 세미콜론이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세미콜론이 없는 대신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뒤에다가 다 세미콜론을 붙여가지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전달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길게 쓰면 이게 잘못하면 컴파일 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같은 문장인데 되게 단순하게 저희가 블레이스 열 때 이런 식으로 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문장을 똑같이 아까 쪽에서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에러가 생겨요. 이게 이제 여기가 한 줄 내려왔잖아요. 블레이스 여는 부분들이 앞쪽으로 내려오기만 돼도 실제로는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기도 한데 막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컴파일을 하니까 에러가 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게 익힐 때는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 뭐 익숙만 해진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료형이랑 변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겠죠. 선언하는 부분인데, 고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정적 언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형이 정해져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정적이지만 이게 자료용을 미리 선언하고 할당해주는 이런 이제 추론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활용을 하면 동적처럼 보이긴 하게 쓸 수는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다 기본적인 자료형은 정적이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C나 자바에서는 보통 이제 뭐 int x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쓰는데 여기는 베리언트해서 x는 int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뭐 다른 언어들 쓰신 분들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쪽 저희 이제 많이 쓰는 C랑 자바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레이도 이런 형태로 있는데 뭐 뒷장에 여기 3장에서 보시면 이제 배열과 슬라이스를 설명할 건데 배열은 거의 쓰지를 않고 대부분 이제 슬라이스 형태로 배열을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어, 그 변수들을 선언을 하고 함수는 이제 뭐 여기 뒷장 6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인수를 전달하고 받는 형태로 제가 선언을 하고 실제로 받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고의 특징이 제가 그 지난 앞에 이제 알아보기 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포인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포인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어색하죠. 저도 이게 이제 문법 공부하다가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C가 아닌데 앞에 이렇게 별표 같이 붙어서 포인터가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일단은 뭐 이게 정적 언어다 보니까 이런 포인터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콜바이 밸류나 콜바이 레퍼런스가 함수 쪽 얘기가 나올 때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동적으로 쓰는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게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예인데 10 바인딩하고 그 이제 주소를 주면 이게 바꾸면 따라간다. 뭐 일단 그런 이제 예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동적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선언되면 이제 다 에러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개발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 금방금방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까지 할 때는 쉬웠어요. 그냥 쭉쭉 보면 되는 수준이고요. 다음에 뭐 여기는 그 이제 뭐 팩토리얼 형태를 구현을 해 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조건문에도 괄호가 없이 그냥 바로 쭉 선언해서 쓰는 부분이 되겠고 그 고에는 뭐 화일이나 이런 반복문이 없어요. 반복문 하나는 딱 하나 있어요. 포문 딱 하나가 반복이 되는 거고 포에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 이쪽 라인이 아주 프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뒷장에 보면 뭐 입출력이나 문자열 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좀 편리하게 쓰기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괄호도 없고 좀 편한 형태로 이제 기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좀 뭐 익숙만 하다면 좀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포문 하나로 모든 걸 다 구현할 수 있다. 뭐 이제 C 언어의 파일문도 구현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보통 자바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죠. 2일 바인딩하고 아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지? 네. 아기도 듣나요, 조우 매니저?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죄송합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문의 뒷장에 문자열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문을 따로 한번 정리할까 하다가 보면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마다 나오면 조금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이 유일하게 반복문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정리한 쪽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쭉 이걸 다 공부하면서 보니까 포문이 달라요. 좀 다양하게 쓰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만 알면 실제로 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코딩이 if 아니면 반복이잖아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법들을 익힐 필요는 크게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고 그냥 이쪽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자료들을 좀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문자열이에요. 저희가 문자열을 가장 많이 쓰죠. 뭐 숫자도 많이 쓰지만 문자열도 많이 쓰는데, 일단 그 스트링 자체가 이제 자료형이 이제 스트링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이제 지금 특이한 점이 이제 UTF-8 형태로 바인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바이트가 아니고 3바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3바이트로 되어 있고,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3바이트로 처리하다 보니까 좀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인코딩 되어 있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잘 아는 서브스크립트에서 이 가나다를 꺼낼 때 뭐 그냥 콤마 2해서 꺼내는 방식으로 쓰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3바이트다. 한글을 쓸 때 3바이트라는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또 이제 포문이 또 다르게 나오죠. 이게 지금 보면 i가 뺑뺑이가 도는데 R을 꺼내는데 레인지 가나다, 이 가나다만큼의 숫자만큼 꺼내는 거라서 이게 이제 도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반복인데 다르게 특이하게 돌죠.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결국에는 이제 결국엔 뺑뺑이 도는 애가 한 개 부딪히면 끝난다. 이거는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 요 쓰는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처음 보면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자열이 3바이트의 언어이다 보니까 한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특이한 그 예하거나 하나가 있는데 룬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 실제로 바이트를 꺼내는 방식으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런 그 룬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언어들을 한글을 꺼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뭐 이게 보면 이제 가나다 쭉 이제 유니코드 형태로 정리를 한 것들을 바이트를 빼서 그냥 샘플되는 예제인데, 잘 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뺑뺑이가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뭐 28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끝에 단어들이 뭐 받침이 있으면 이제 폴스고, 없으면 폴스고 있으면 트루, 뭐 이런 식으로 빼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다 보면 그 처리되는 방식 자체가 그 바이트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흔히 쓰던 자바나 뭐 이런 부분들이랑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C랑은 좀 유사한데 한글이 그 2바이트가 아닌 3바이트 언어로 처리되어 있다. 뭐 좀 생각을 바꿔야 저 부분들이 좀 익숙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만일에 저희가 실제로 코딩을 한다라고 보면 조금 익숙해지는 데는 좀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밑에 설명은 뭐 인코딩 해서 그걸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익숙한 언어가 자바다 보니까 자바랑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 나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저희가 여름에 코딩을 실제로 한다라고 보면 좀 이제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초반에 그런 것들을 빌드를 할 때, 컴파일을 할 때 에러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는 뭐 컨케이트 하는 샘플인데, 뭐 이거는 그냥 뭐 정리는 되어 있어서 저도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냥 뭐 주소 그를 전달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콜바이 밸류가 아닌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해서 쭉쭉 컨케이트 된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코딩 잘 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배열입니다. 뭐, 배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배열이 있고, 배열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포문도 또 특이하죠. 포문도 이제, 이 보면, 낯설더라고요. 저도 이 포문 보면, 이게 지금 변수 선언해서 지금 이제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좀 낯선 형태로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는데, 바인딩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익숙한 형태로 프린트를 하는 형태죠. 프린트를 하는데, 아까 전에 근데 참 제가 그 설명드릴 때 빼먹었는데, 그 문자열에서 이제 한글을 저희가 출력을 해주는 이 프린트 F나 프린트 L은, 이런 애들은 한글을 자동으로 잘 그 UTF 형태를 잘 인지해서 바인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런 형태로 아마
쓰는 것들이 보통 저희가 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 부분들을 지금 저도 좀 요것들 보다가 좀 느꼈는데 저희가 로그 찍을 때나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좀 문장을 만들어 놔야 실제로 뭐 로고 레벨 주면서 저희는 로고를 처리하잖아요. 뭐 여기 뒤에 나오는 모든 샘플들은 프린트로 한 방으로 끝내는데 실제로 저희가 프린트 F 이런 것들을 보통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통제는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한글 처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샘플은 이제 그냥 알아서 바인딩 해주고 나면 그냥 뭐 사과는 뭐 이런 식으로 바인딩이 돼서 잘 나온다. 흔히 쓰는 어레이죠. 어레이 부분이 되겠고 실제로는 이 부분 자체가 정적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사물하고 선언한 부분으로 그대로 이제 바인딩이 되면서 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저희는 제로 베이스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다음이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슬라이스라는 거. 저는 이제 이게 뭐 파이썬이나 이런 데는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이썬을 안 써봐서 잘 몰랐는데 일단 슬라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실제로 고어 언어에서는 배열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도 아주 심플하게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다 슬라이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슬라이스가 실제로는 뭐 아주 배열이랑 유사한 형태예요. 배열이랑 유사한 형태인데 실제로 주소와 사이즈와 크기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구조체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배열인데 자료형 구조체로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make라는 형태로 그 슬라이스를 일단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주소와 그 다음에 뭐 형태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다만 이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메모리를 옮겨 다니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뒤에 나오면 카피나 딜리트 같은 별도로 저기 자료에서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할 때 조금 달리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슬라이스다 보니까 슬라이싱이 돼요. 저도 참 이 개념이 색달랐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1, 3을 하게 되면 1에서 3이니까 이제 꺼내는 게 실제로는 2, 3만 나오는 형태고, 2보다 큰 애들이 쭈루룩 나오는 게 3, 4, 5. 그리고 3보다 작은 애들에서 1, 2, 3.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해서 꺼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뭐 저희가 실제로 많이 쓰는 이제 뭐 라이트, 레프트, 미디어 이런 형태의 문장을 꺼내는 형태를 이런 형태로 꺼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제가 고를 뭐 많이 코딩을 해본 게 아니라서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 이게 레프트다, 이게 라이트다, 이게 미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해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고요. 다만 이게 뭐 파이썬에서는 여기 파이썬 쓰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민정 매니저. 응. 민정 매니저 하나 파이썬이 들어요. 슬라이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일하게. 근데 파이썬은 음수가 네. 있는데, 고는 일단 음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쓸 때는 좀 이제 다르게, 뭐 길이를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는 형태로 이제 음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슬라이싱도 겨우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펜드입니다. 어펜드는 뭐 이제 계속 늘려가는 구조인데 슬라이스의 데이터들이 이제 뭐 그 어레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구조이긴 한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슬라이스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할당된 사이즈보다 커지면 결국에는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뒤로 쭉쭉쭉 붙어가는 구조이긴 하나 실제로는 메모리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할당되어 있는 사이즈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거를 넘어갈 때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너무 초반에 많이 늘려놓으면 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자바의 개념에서 뭐 저희가 메모리 부분, 흰 메모리는 뭐 가끔 쓰긴 하지만 메모리 부분을 거의 고민 안 하고 썼는데 어쨌든 고 언어에서는 이런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코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샘플은 있는데 이거 그냥 쭉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1, 2, 3, 4, 5가 있는데 그러니까 길이와 용량을 따지고 보니 5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뭐 레프트 해서 3개 뺐잖아요. 그랬더니 길이는 줄었는데 용량은 안 바뀌었다. 근데 다시 이거를 슬라이스 2에서 줄였더니 또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얘는 쭉쭉쭉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보면 한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길이도 줄고 용량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용량은 그대로 가고 길이만 주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이제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 파트에서 어떻게 코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부터 이게 고 언어가 쉽지 않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부분 오랜만에 이 메모리를 잘 관리해서 써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뭐 슬라이스 뭐 설명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배열이 가리키고 있는 구조체라는 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카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슬라이스가 되어 있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뭐 카피할 수 있겠죠. 그냥 뺑뺑이 돌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약간 카피한 개념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보통 보면 저희 뭐 자바에서 보면 맵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뭐 무브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비슷하게 이제 카피 형태로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면 이제 이게 계속 C 언어랑 비교가 되죠. 램 카피 할 때 겹쳐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자바랑 보다는 진짜 C 언어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자바를 많이 쓰셔서 이 개념들을 가져가면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구조체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제 삽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삭제를 할 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메소드는 제공이 되는데 뭐 이제 어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디지? 딜리트가 있어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말고 지금 뒤쪽에 있는데 제가 헷갈렸네. 요거 삭제는 일단 밀어내면서 삭제인 거고, 그 맵에서는 삭제가 있습니다. 맵에서 딜리트가 있어서 거기는 삭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좀 편한 형태는 아니에요. 저도 익숙하지 않은 자료형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희가 많이 쓰는 맵과는 조금 다른 구조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쓸 수 있는 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파이썬 쪽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이제 기본적인 어레이와 맵이 아닌 이런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그 형 자체, 자료형 자체를 쓸 수 있는 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구조체를 대체할 만한 형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 형태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뭐 지금은 이제 대부분 문자열을 기준으로 설명이 됐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구조체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 실제로 저희가 뭐 전문이나 이런 것들도 담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스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문에 좀 잘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 전문들이 있는데 표준 전문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그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 전문이건 내부적인 전문이건 확정이 되어 있는 형태를 처리할 때는 좀 유리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고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택과 맵입니다. 뭐 스택은 아시겠지만 이제 후입 선출 구조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기존의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슬라이스 형태로 구현을 해야 이게 스택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용은 엄청 복잡한데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저기 계산해주는 형태를 코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설명한 거 보면 그냥 쭉쭉쭉쭉 하나씩 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스택이라는 구조 자체가 고에서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거의 사용을 할 일은 없는 형태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택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맵을 좀 대칭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맵은 저희가 많이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해시맵 형태로 이제 키를 이용해서 뭐 상수값을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선언은 이런 형태로 베리언트에 이제 맵이라는 이제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제를 보면 이제 포문으로 해서 실제로 이 함수를 부를 때 s를 넘기면 실제로 여기 안에 실제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그 맵 자체가 그 변수를 담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다 그 데이터 자체가 포인터 형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데이터는 뭐 콜바이 밸류 형태가 그 되는 형태로,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돌아다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맵 자체는 저희가 뭐, 그, 많이 보던 형태랑 다르지는 않아요. 이게 뭐, 여기 설명은 엄청 길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읽어보면서 따라가 봤는데, 결론은 뭐냐, 자, 이거 뭐, 시간 많으신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맵은 저희가 보통 쓰는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꺼내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set get 형태가 아닌 좀 이제 다른 형태로 꺼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좀 키 밸류 형태로 꺼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자면 실제로 맵 자체는 뭐 저희가 흔히 쓰고 있던 맵이랑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기본적인 형태로 쓰면 되는 부분이고 뭐 이제 이게 따라가요. 이게 약간 제가 헷갈려서 잠깐 딜리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딜리트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 자바 형태랑 좀 다르게 계속 메모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저런 형태로 좀 명시적으로 딜리트하는 형태의 메서드를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메서드는 아니에요. 메서드는 아닌데, 입에는 자꾸 메서드라고 붙더라고요. 그래서 메서드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딜리트 형태로 해서 키를 삭제하는 부분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맵은 어, 실제로 저희가 뭐 필요한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설명은 어렵게 돼 있어요. 설명은 어렵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뭐 제가 그 공부할 때는 제가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여기서 뭐 다 그 언어를 100% 이해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뭐 그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출력 쪽입니다. 입출력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가 그 파일 입출력을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진짜 많이 사용은 안 하기는 하죠. 뭐 일단 표준적인 IO 자체를 선언을 하다 보니까 입출력 자체는 이제 많이 쓰지는 않은 영역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가져왔고요. 지금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오픈해서 쓰는 형태로 지금 이제 파일 네임 줘서 가져오는데
여기 좀 특이한, 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NIL이라고 읽었는데, 이 밑에서 요즘 별첨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널이랑은 살짝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이 장표를, 이 페이지가 그대로 제가 가져온 부분들인데, 실제로는 이제 에러라는 처리, 저희가 보통 자바에서 exception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러를 넘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exception이지만 뭐 저희 표현으로 먹어버리면서 처리할 수가 있는 형태로 보통 파일을 열 때 실제로 이제 파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도 어떤 예외 처리를 하면서 처리할 수 있게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함수 요 뒤쪽에서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처리하면서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가져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가져가는 부분이고 요거는 닐은 요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파일을 열었다가 닫은 형태가 되겠죠. 닫은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제가 굳이 여기서 뭐 파일을 읽으려고 이거를 보냐고 이제 놔둔 내용은 아니고, 이런 이제 함수나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설명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살짝 보면 저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데 차라리 이 문장을 보면 살짝 잘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예제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서 요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일 쓰기 부분도 뭐 그냥 보통 저희가 쓰는 크레이트 해서 이런 형태로 쓰고 이게 널은 아닌데 이걸 좀 많이 씁니다. NIL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그 바인딩을 해서 저런 부분들을 처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 뭐또 리턴도 얘도 이걸로 넘겼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뭐 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고 쓰는 예제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뭐 그냥 write to가 있고 read from 뭐 읽어서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넘어가면서 라인 단위로 꺼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 뭐 거의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진짜 옛날 개인적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 이후에 제가 파일 읽기 쓰기를 문장을 처음 봤어요. 거의 뭐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거의 쓰지 않는 형태기는 한데 뭐 구조적으로는 알고 있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뭐 인접 리스트 쓰기 이런 것들은 뭐 있어서 저도 좀 처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거의 뭐 저희가 실제로 쓸 일은 없는 것 같고 이 밑에 내용이 이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로 밸류 부분이 되거든요. 제로 밸류인데 이게 이제 그 좀 앞에서 파일 할 때도 그렇고 뒤쪽에서도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한국어로 뭐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NIL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포인터, 인터페이스, 슬라이스, 채널, 펑션의 제로 밸류예요. 실제 널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함수에서도 저희가 이제 return NIL로 할 수도 있고 포인터가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NIL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통은 그 뭐 스트링의 공백이거나 뭐 이럴 때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비어 있는지 체크할 때 이럴 때 많이 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에서 널보다 이 NIL이라는 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좀 많이 찾아봤다 보니까 이제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제로 밸류다. 그래서 요것들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많이 쓰는 형태잖아요. 뭐 포인터나 아까 슬라이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함수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넘겨서 받을 때 이제 뭐 실제로 마지막 처리가 없는 부분들, 인수값이 없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NIL 형태로 데이터를 넘긴다 표현하는 게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보통 C에서는 뭐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넘겨서 처리를 하잖아요. 1, 뭐 0, 마이너스 1 이런 거 넘겨서 처리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오류가 없다라고 봤을 때 넘어가는 부분들로
네, 이 NIL이라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게 이 코딩 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쪽 관련돼서 이제 NIL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는 이게 그 인터페이스를 열었을 때 이게 NIL이 나올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예제고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가 NIL이 뭐 예제랑 이제 좀 다르다. 그러니까 not NIL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여기부터도 살짝 이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해야지 얘가 NIL이 맞다라는 형태로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살짝 이해는 잘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는 봤는데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제 다음 시간이나 좀 더 제가 공부해보고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NIL이라는 개념이 있고 인터페이스 쪽에 NIL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아까 포문이랑 비슷하게 좀 많이 쓰이긴 해요. 많이 쓰여서 이 부분은 아마 뭐 오종 매니저나 김민정 매니저는 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은 실제 예상하지 않은 형태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함수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자바에서는 메서드죠.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제 비슷하게 고 언어에서는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call by value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꼬아서 쓴다? 아니면 약간 이제 애매하게 쓰는 방식으로 주소값을 넘겨서 이제 결국에는 call by reference랑 비슷하게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뭐 저희가 대부분 쓰게 되면 이제 call by reference 형태로 많이 넘어가겠죠. 저희가 데이터를 한두 개를 넘겨서 함수를 처리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인자값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수를 선언할 때 보면 뭐 이제 형과 변수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선언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자료형이 지금 이제 다 이런 형태로 슬라이스를 넘겼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실제로는 그냥 일반적인 자료형이 아닌 이제 약간 앞에 포인터 형태로 넘긴 이유가 이제 결국에 슬라이스가 배열의 포인터, 길이, 용량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원래 값이 변경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포인터로 넘기는 형태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뭐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구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 샘플은 실제로 이제 슬라이스를 넘겨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 포인터로 넘기는 형태고요. 뭐 샘플을 보면 결국 1, 2, 3, 4였는데 이제 애드온은 하나를 늘리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2, 3, 4, 5가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주소를 넘겨야지 결국에는 이 안에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주소를 넘기는 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넘기는데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뭐 이런 샘플들이나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다음에 코딩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은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쭉 있고, 네, 반환값이 있어요. 뭐 리턴을 해주겠죠. 리턴을 해주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둘 이상을 반환해줘서 그냥 뒤에 이렇게 쭉 붙어서 이렇게 써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반환하는 애가 있고 에러가 있어요. 이 에러는 이제 에러값 반환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이게 하나면은 이 고는 쓸데없는 걸 좀 빼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괄호가 필요 없고 둘 이상이 되면은 이제 괄호를 써서 쭉쭉쭉쭉 늘려서 리턴을 해주는 형태로 구분을 하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뭐 맵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구조체나 이런 걸 넘기지 않고 뭐 함수에서 두세 개를 넘겨서 쓰는 경우는 써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뭐 이게 컴파일상 실제로 저희가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변수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자체가 나중에 컴파일 할 때 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좀 직관적이긴 하죠. 뭐 함수를 두 개를 넘기고 인수를 두 개를 넘겨서 반환도 두 개가 되는 방식이 명시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실제로 뭐 저희가 제이슨 형태의 REST API들도 보면 실제로 값을 안 쓰는 값들도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중간에 값이 없어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자바처럼 맵 형태로 데이터를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는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일단 구조적인 그 고의 특성상으로는 일단은 반환은 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개발 표준을 잡을 때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에러를 쓰는 거는 이 밑에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뭐 인트 64를 그대로 리턴하는 경우는 아주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잘못하면은 뭐 런타임 오류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 변경에 대한 요소들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나 더 늘어나서 실제로는 저희가 막 리워크를 하잖아요. 그런 리워크에 대한 요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 언어다 보니까 컴파일을 하면 대부분 잡아줄 거는 같아요. 대부분 잡아줄 거는 같은데 뭐 나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에러 안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요거를 읽을 때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에러 부분입니다. 뭐 지금 아까도부터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익셉션이 없죠. 잘 보면 이제 익셉션이 없었어요. 익셉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반환하는 방식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교하고 있는 C랑도 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에러를 리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에러를 리턴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에러를 리턴을 해준다는 자체가 함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 것처럼 인지를 해요. 정상적으로 인지를 했는데 에러를 받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마지막 값이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에러가 그 당연하게 넘어가겠죠. 다만 이제 패닉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패닉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예외 처리겠죠. 예외 처리에서 뭐 파일을 열었는데 잘못 꼬여서 완전히 제일 위로 어떤 그 익셉션을 처리해주는 형태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기본으로 깔아놓고 가는 개념인 것 같고 기본적인 처리하다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에러를 반환하는 경우에 에러를 반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상 처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에러를 담아서 처리하는 형태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C도 아니고 자바도 아닌 형태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단을 개발할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C는 바로 명시적으로 마이너스 1을 던져서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러를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본적인 처리를 할 때 좀 잘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자바에서는 익셉션으로 알아서 위로 잘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러 처리를 안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에러 처리를 안 해놨는데 위로 다 던져줬으니까. 특히 이제 뭐 저희가 SQL 같은 거 열 때 SQL에서 자동으로 뭐 SQL에서 시너님 에러나 뭐 이런 것들이 나면 위로 던져줘 버리다 보니까 예외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제일 상단에서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C랑도 조금 다르죠. C랑 뭐 마이너스 1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것도 그냥 위로 던져버리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내부적으로는 에러가 나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구분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저희 뭐 지금 저희 실제로 나중에 매매 개발을 할 때 뭐 저희가 고를 쓴다라고 하면 요거를 좀 많이 주의해서 써야 될 것 같은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도. 그래서 뭐 그냥 무식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있으면 또 써야죠. 뭐 없는 개념도 아니고 있는데 이거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거를 에러 반환을 하는데 뭐 C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이 에러라는 걸 안 쓰고 마이너스 1을 던진다 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실제로 뭐 이 그쪽 그 개발 표준 잡을 때 이런 형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뭐 저희 자바 개발 표준 잡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 많이 해서 잡았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워낙 그게 일반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다른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제 개발 표준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명된 결과 인자라는 부분인데 뭐 이 내용은 별건 없어요. 그냥 뭐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는 형태인 것 같고요. 뭐 리턴을 하는 형태이긴 한데 뭐 거의 그대로 돌려준다 이런 개념이라서 거의 쓰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가변인자가 있어요. 뭐 좀 다양한 개념들이 많더라고요. 고에는. 그래서 이제 인수가 정해지지 않고 이게 가변형을 해서 넘긴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다 개발 표준으로 넣어야 될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맵 형태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변 인자라는 거를 해서 뭐 저희가 이제 인자 자체를 뭐 이제 슬라이스에 담아서 넘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뭐 인자 자체를 가변형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김은기 매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요? 이제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요? 안 안 들리는데요? 들려요.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될까요? 지금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아, 네, 아, 들립니다. 중간에 여기 지금 누가 청소하러 와서 저기 스피커를 바꿨더니 다른 지금 스피커를 바뀌었. 제가 고가 처음이라 오늘은 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계속 드렸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네. 근데 가변인자 이 부분은 요즘 나오는 랭귀지들이 이제 강점으로 다 갖고 있는 부분이라 또 이제 얘를 쓰면 편한 부분이 또 사실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업무 쪽에서 이걸 써야 되느냐 이 그쵸. 부분 좀 고민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이거를 쭉 보다가 느꼈던 게, 이게 저희가 개발 표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개발 표준을 잡아야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정리하고 느꼈던 거는 다음에 동시성까지 하고 나면 이 개발 표준을 좀 잡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거를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흔히 쓰는 형태의 개발 표준은 좀 나와야겠다. 이런 거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네. 갑자기 생각이 네. 났습니다. 김은기 매니저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점인데, 어, 여기 다 개발해 보셨고, 프리랜서들이랑 일해봤지만, 프리하게 풀어주면 정말 프리해지는 게 프리랜서라서, 이렇게 풀어줬을 때 잘 표준이 지켜질까라는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이거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음, 뭐 그냥 잠깐 딴 얘기였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 언어들은 특징상 이런 것들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하면은 유용한데 저희는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리터럴이고요. 뭐 리터럴은 아시는 형태일 거예요. 뭐 람다 형태로 뭐 이제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뭐 그대로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크게 많이 보던 형태라서 이거는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게 여기서 설명도 그냥 거의 넘겨서 처리하고 있는 형태라서 다만 요게 좀 특이한 거죠. 그 불러서 쓰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고 언어만의 특징이긴 한데 잘 쓸 것 같지 않은 함수였습니다. 고개 함수 여기서부터도 제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파일을 뭐 파일은 아니고 이제 실제로 버퍼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이제 텍스트를 읽어서 한 건 한 건 넘기는 형태로 해서 이제 요것들을 리드한 다음에 한 건 한 건 넘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함수를 넘기고 받기만 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어디에 쓸까는 잘 이해는 안 됐어요. 뭐 그냥 이 문법을 보면 이해는 되는데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보시고 이제 뭐 뛰어난 개발자분들은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가 많이 쓰는 형태의 그 함수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문장을 봤을 때는 얘를 어디다 쓰는 거지? 라는 부분이 좀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직관적인 형태의 함수는 아니어서 그냥 이런 함수도 있다. 뭐 아까 가변인자 함수처럼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클로저에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클로저는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 선언한 함수를 이제 리터럴 내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코드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게 내용상으로 읽어보면 실제로 외부에서 선언한 변수에 이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뭐 조작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로 쓰는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I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 함수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다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EI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쓸까?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기능상으로는 이제 그 외부에 선언된 변수를 이제 함수 리터럴에서 접근을 해서 쓴다라는 개념인데 그냥 포인터로 넘겨서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만의 또 특징이 있어서 이런 형태가 더 뭐 유리한 부분이 되는지는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해보고 나중에 이제 뭐 그거 쪽에 이제 실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능상으로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도출이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함수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뭐 생성기라는 뭐 크리에이션도 아니고 이제 제너레이트인데 그 보면 결국에는 얘를 뺑뺑이 돌면서 지금 보면 이제 젠이 결국은 쭉쭉쭉 해서 1, 2, 3, 4 이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쓸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도 이제 고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함수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는 고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도 이게 고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그냥 굳이 이거를 써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요 문장 볼 때 느낀 건데 그 뭐지? 런타임에 바뀌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동력이 꽤 떨어질 수 있겠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에러를 디버깅 할 때도 진짜 결국에는 이게 하나하나 다시 다 로그 찍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게 좀 명시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함수들이 있다는 거고 나중에 뭐 여기 계시죠. 오늘은 다 있네. 윤여준 매니저, 오정우 매니저,
그다음에 김민정 매니저가 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코딩을 해주셨으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굳어서인지 쟤를 어디대야 쓸까?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된 거에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명명된 자료형인데 이거는 이제 뭐 자료형에 새로운 이름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뭐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굳이 이렇게 뭐 변수라고 해야 할까? 자료형 자체를 이제 바꿔가면서 쓰는 형태의 그 코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비추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냥 이것도 그냥 이해하는 형태로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형에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근데 코딩이 이렇게 짧으면 이해가 되는데 코딩이 길어지는 순간 딱 꼬이기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안 쓰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딩에서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여러 가지들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구조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앞에서도 뭐 가변인자, 뭐 그러니까 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바꾸면서 쓸 수 있는 방식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 코딩을 하면서 이런 형이 써봤다.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큰 부분이어서 나중에 좀 이제 실제로 코딩하면서 고민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인자의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수 인자를 고정하고 싶을 때 뭐라는 건데 이 부분도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본 저희는 다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게 뭐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써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함수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부분들을 고에서 새로운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 함수를 호출하고 실제로 이제 뭐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라고 이해는 했어요. 근데 잘 인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코딩 하면서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좀 이제 아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추상화가 있죠. 네, 뭐 추상화 개념은 뭐 저희가 자바 때부터도 있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제로 그 뭐 프레임워크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턴의 추상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아까 생성기 예제를 가지고 이제 만든 부분들인데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추상화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 뭐 어플리케이션 단 레벨에서 보다는 프레임워크 단 레벨에서 혹은 이제 아까 제가 그냥 살짝 저희는 실제 없다고 했던 이제 뭐 파일 입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추상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뭐 별 내용은 없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부터가 잘 이해 안 되기는 하는 영역 중에 하나 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 자료 구조를 이제 마음대로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 그런 부분들에 막힌 부분들이 하나인데 함수가 너무 이게 그 패턴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패턴으로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변수를 담을 수 있고 함수로 넘겨줘서 반환할 수 있는데 이제 자료 구조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맵 형태로 하면 거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뭐 이걸 굳이 막 그 크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맵 담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이제 아까 제가 헷갈렸던 이제 메소드, 이제 뭐 저희가 OOP 이제 자바나 이런 데서 이제 보면 이제 메서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메서드들이 실제 명시적으로 이제 뭐 메서드라고 하지는 않으나 실제로 이제 일부에서 메서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그 i에다가 이런 이제 타입 정리해서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넘겨서 처리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솔직히 이것도 그 인터페이스 할 때 좀 이제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메서드랑은 약간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잘 이해 못한 영역 중에 하나긴 했어요. 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저도 공부했는데 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건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문자열 다중집합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그냥 문자열 처리에 대한 부분들로 했고, 뭐 추상화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 제가 쭉 함수를 이게 보면 여기도 많아요. 지금 아직도 이제 18번까지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쓰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포인터 리시버는 이제 포인터로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넘기는 형태인데, 이것도 뭐 거의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실제로는 얘는 거의 무조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형태가 아닐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저희가 뭐 파일 처리할 때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죠. 읽을 때는 포인터로 주고 읽지 않을 때는 저기 쓰는 애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이런 형태인데, 거의 이런 형태로 C에서 코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달리 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었어요. 뭐 제가 자바에 익숙해서 그런지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는데, 이제 보통 객체 자바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은 없고, 다만 이제 식별자가 대문자이거나 소문자이면 이제 대문자이면 퍼블릭이고 소문자이면 프라이빗이다. 이게 자료형, 변수, 상수, 함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바에서 뭐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을 명시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얘는 그냥 대소문자 하나로 그걸 모두 커버하고 있다. 제가 이 함수들에서 이해한 것 중에 제일 쉬운 부분이었어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죠. 요게 하나 제일 기억에 남는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있는 이 함수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표준화를 해야 될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개발 표준의 아주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체하고 인터페이스인데요. 뭐 구조체는 그냥 C의 구조체랑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뭐 저희 많이 보는 뭐 타입 형태로 해서 선언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C 표준 잡을 때 구조체 쓰는 형태로 선언을 해서 쓰는 건데, 뭐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문법만 약간 다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구조체 형태로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좀 이제 이것도 약간 고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특이한 기능이 하나가 있었는데 얘도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IOTA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자동으로 증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하여튼 요 개념이 있어서 자동으로 쓰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뭐 포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증가다 자동으로 되는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약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것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언어들의 뭐 구조처나 클래스에 별거 없다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막 제가 설명을 쭉쭉 드릴 내용은 없고 그냥 구조체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구조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그 구조체 개념이랑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5에서 구조체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이슨이 있고요. 뭐 제이슨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이 쓰고 있는 약간 그 제이슨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게 뭐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현하는 방식하고 비슷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제이슨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죠. 그래서 거의 기본적인 그 제이슨 형태로 그 선언을 하고 쓸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나중에 이제 레스트를 적용을 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아마 이제 이 책에서 그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제이슨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하면서 요 책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췌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영렬화, 직렬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실제로 저희가 개념상으로는 쓰지 않는 개념이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마샬이나 이런 것들도 뭐 거의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이슨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라서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스프링 부트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 지오브인지 제가 하나씩 다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뭐 고 많이 이제 읽고 쓰고 있는 이제 방식이래요. 근데 저희가 MSA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이슨은 다른 언어에서도 읽을 수 있고 눈에 보는 편하지만 여기서 쓰는 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를 쓸 게 있을까? 저희가 MSA를 하면 다른 언어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뭐 하여튼 고만의 특징을 가진 방식으로 그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표준에서는 얘를 쓰면은 안 됐고 저희는 MSA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이슨 방식으로 가야겠다 라고 나름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아마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그 자바에서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랑 거의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열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안에 뭐 이제 구조체 형태랑 유사하게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인터페이스를 합칠 수도 있고 쭉쭉쭉 연결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열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살짝 그 자바랑 비슷하게 느낌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거는 제가 이해 못한 프린트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살짝 이해 안 되는 방식이었는데 일단 뭐 프린터라는 개념이 있고 뭐 이제 이름을 붙인 이제 뭐 출력을 할 때 쓸 수 있는 형식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프린트라는 부분 자체를 거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하고 뭐 이제 힙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살짝 이 자료가 제가 그 그러니까 찾다가 보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2점 저희가 아까 자바가 이제 고가 1.18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1.16까지는 제네릭을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제네릭을 지원하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네릭을 지원하면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거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것들을 좀 찾아가 보다 보니까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1.18 버전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제가 요거는 그 다음 시간이나 이럴 때 이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는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어서 요 정렬 인터페이스는 이제 좀 빼버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 부분이 있습니다. 뭐 힙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저기 정렬을 하는 형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왜 이런 형태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써서 정렬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힙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분은 혹시 누구신가요? 금방 들어오신 분? 제가 전데 지금 여기 아니, 동영 매니저 청구서를 말고 해서 금방 누가 한 명 들어왔는데. 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저기 이제 여기 네, 진행하세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뭐 소팅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소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인터페이스 형태로 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했고, 굳이 이런 걸로 정렬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DB상으로 정렬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써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정렬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꾸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는 거랑 많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외부 의존성 줄이기인데, 요거는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할 때 이제 뭐 의존성이 걸려 있어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요것들은 실제로 뭐 그 처리할 때 진짜 그 부분들을 넘겨주지 않고도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 함수를 런할 수 있게 형태로 구현을 해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순하게 테스트 코딩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빈 인터페이스인데, 이거는 여기서부터도 좀 저희가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영역이랑은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가져가는 형태인데, 저희가 대부분 DB로 처리하다 보니까 요 빈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뭐 인터페이스에서 변화 스위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저희는 이제 쿼리로 많이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냥 방식은 있으나 이거는 그냥 오늘 오신 분들이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안 쓸 것 같다라는 게 저 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제 원래 동시성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시성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시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